이런 게 희소식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청담샵에서 웨딩 메이크업 받을 때도 그렇고 얼굴에 열감을 잡고 수분감을 넣어주는 기초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바르면서 이거 우리 이소들한테 베이스 기초 제품으로 추천해드리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한쪽에는 파운데이션 꿀조와 한쪽에는 팩트. 이때는 브러쉬의 결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피부 결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이소들 희수입니다. 이소들 메이크업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서 댓글로 눈가랑 팔자주름이 갈라진다, 또는 화장이 너무 두껍게 되거나 화장이 들뜬다, 건조하다,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나 요즘처럼 좀 많이 추워진 겨울까지도 쓸 수 있는 기초랑 베이스의 꿀 조합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제품을 추천해드리기보다는 제가 기존에 추천해드렸던 제품들을 이 계절에 맞게 어떻게 조합하면 예쁘게 베이스를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샵으로 예를 들면 정말 많은 고객님들이 오시잖아요. 이 계절에 맞게 고객님의 피부 컨디션에 맞게 기초의 양을 조절하고 베이스를 같이 믹스하면서 그 미세한 꿀조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희소하면 생각나는 기초 제품들이랑 베이스 꿀조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발견한 신제품과 또 꿀조합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얼굴에 열감을 한번 싹 내려주시는 게 1단계입니다. 오늘 써볼 기초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비플레인 녹두모공 타이트업 세럼이랑 타이트업 수딩 크림이에요. 제가 최근에 올린 환절기 베이스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이게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되게 괜찮아요. 제가 이 제품을 이제 꾸준히 바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나스 파데 영상 올렸잖아요. 환공포증 파데라고 올렸는데 그때 이 제품력에 대한 충격도 있었지만 제 얼굴에 여기만 저는 모공을 신경 썼거든요. 그 환공포증 파데를 찍고 나서 제 여기 있는 모공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확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볼 부분에도 모공이 많이 넓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눈에 막 띄는 나비존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얼굴 전체 작은 모공도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공 타이트닝 기능이 있는 기초를 바르게 됐는데, 근데 이 제품을 바르면서 뜻하지 않게 발견한 장점이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런 게 희소식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청담샵에서 웨딩 메이크업 받을 때도 그렇고 항상 얼굴에 열감을 잡고 수분감을 넣어주는 기초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 얼굴에 열감이 있으면 베이스를 뱉어내요. 그래서 항상 메이크업 할 때는 열감을 내리는 작업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쿨링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쿨링이 너무 과한 쿨링도 아니고 이 정도 쿨링감이 있구나 살짝 느낄 수 있는 은은한 쿨링감이어서 자극적인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랐을 때 수분감이 굉장히 채워져서 피부 속수분은 잡히는데 끈적이지 않아서 뭔가 메이크업이랑 착 달라붙는 그 질감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쿨링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너무 괜찮다 싶더라고요. 저 갑자기 눈이 또 이상해졌죠? 그리고 제가 정샘물 샵에서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꿀팁도 알려드렸잖아요. 기초를 다 바르고 나서 내가 양 조절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미용 티슈로 한번 누르고 나서 베이스 시작하는 꿀팁 알려드렸는데 이 비플레인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흡수가 진짜 잘 돼요. 그리고 흡수가 빠른데 제형이 진짜 수분감이 많은 제품이라서 양 조절을 좀 넉넉하게 발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딱 바르면서 이거 우리 이소들한테 베이스 기초 제품으로 추천해드리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바로 제형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럼부터 제형을 보여드리면 손등에 바르고 나서 톡톡톡 두드려주면 진짜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근데 흡수가 됐을 때 미끌거리거나 번들거리지 않고 수분감만 딱 채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산뜻해요. 그 다음으로 수딩크림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수딩크림 제형 보시면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묵직한 크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수분감 있게 발리면서 세럼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제형이에요. 근데 제가 또 수분만 있는 제품은 추천하지 않거든요. 수분만 있는 제품은 오히려 이게 휘발되면서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채소의 익힘 정도처럼 수분과 보습의 미세한 그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 이름에서 느껴졌을 때 수딩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뭔가 환절기나 겨울철에 쓰기에는 너무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바르고 나서 밤 12시까지 테스트를 했을 때도 건조하거나 갈라지거나 들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미세한 정도를 참 잘 갖춘 기초 제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얼굴에 바르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럼부터 발라줄게요. 제가 이 제품을 여름 때부터 썼거든요. 여름철에는 한 번만 펌핑해서 발라줘도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수부지나 지성이신 분들은 세럼만 발랐을 때도 충분하기 때문에 세럼을 한절기나 겨울에 2번 펌핑하고 조금 더 건조해진다 싶을 때 수딩 크림을 살짝 바르시면 되고요. 악건성이나 건성이신 분들은 여름철에는 세럼 한 번 펌핑했다가 지금처럼 추워질 때는 2번 정도 쓰시면 됩니다. 얼굴 볼에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고 나서 한 번 더 남아있는 펌핑으로 위에 살짝 덧바르고 목에도 같이 발라줄게요. 목까지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초는 항상 똑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드려서 흡수시켜줄게요. 근데 벌써 사실 흡수가 다 돼버렸거든요. 진짜 빨리 흡수돼요. 보이시나요? 살짝만 두드려도 흡수가 끝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딩 크림을 발라줄 건데 지성이신 분들이 한겨울에는 한 이 정도? 근데 건성이거나 악건성이신 분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이렇게 짜도 돼요. 제가 크림은 항상 이 정도로 쌀알 크기만큼 발라야 된다, 뭐 새끼손톱 크기만큼 발라야 된다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편하게 짜가지고 발라주시면 돼요. 남은 양을 또 목에도 듬뿍 발라줄게요. 이 수딩 크림까지 딱 바르고 나면 제가 좋아하는 그 질감이 되거든요. 피부가 쫀득쫀득해지는? 그리고 눈가나 팔자주름에 낀다고 하시거나 갈라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고영량 앰플이나 고영량 크림을 바르게 되면 아이 메이크업 다 번져요. 그럴 때는 이런 세럼 같은 제형으로 정말 얇게 퍼뜨려서 살짝씩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듬뿍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겹 살짝 더 발라준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두드려서 흡수시켜주기. 이렇게 하시면 기초는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지금 딱 피부에 수분만 채워졌는데도 피부 컨디션 너무 좋아졌죠? 비플레인 세럼이랑 수딩 크림 우리 이쏘들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서 작은 키트를 비플레인에서 선물로 주시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 이벤트는 영상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릴 거고 더보기란에도 작성해 놓을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의 꿀조합을 알려드릴 건데요. 너무 또 새로운 제품으로 하게 되면 이쏘들이 다 다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쏘들이라면 이미 다 갖고 계실 만한 제품들로 제 꿀조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핏보라부터 가볼게요. 이 정도 짜가지고 얼굴에 발라줄게요. 핏보라가 건성인 사람이 썼을 때 건조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건성이고 기초를 충분히 촉촉하게 해놓으면 절대 들뜸 없이 바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개발할 때도 겨울부터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기초만 충분히 쫀쫀하게 해주셔도 전혀 문제없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베이스 꿀조합을 알려드리는데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날씨가 건조해져 있을 때 파운데이션을 너무 고커버력을 쓰게 되면 다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톤업으로 피부결을 한번 싹 정리를 해주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양을 줄일 거예요. 똑같은 파운데이션 쿠션이더라도 양 조절이나 어떤 제품이랑 같이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계절에 다 쓸 수 있거든요. 반 정도는 얼굴에 바르고 반 정도는 목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한번 톤업을 싹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이래놀로 다크서클 커버해줄게요. 이것도 제가 추천해드렸던 제품이라서 이쏘들은 가지고 계실 확률이 좀 높은데 아침에 사실 컨실러 작업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 크림으로 가볍게 다크서클 커버하는 거 너무 추천해드리고 지금처럼 건조할 때는 팝 타입의 컨실러보다 얘로 먼저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때 팝 타입의 컨실러로 커버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한쪽에는 파운데이션 꿀조합, 한쪽에는 팩트
쿠션 팩트로 할 건데 요거는 이소들이 정말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서 얘부터 가볍게 시작하고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벨벳 래스팅 팩트를 제가 처음 테스트한 게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철에는 핏볼 없이 얘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갈라지거나 들뜨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되게 신기하다, 다크닝도 없는데 너무 좋잖아 라고 해서 추천해드린 쿠션이고요. 근데 지금처럼 좀 건조해졌을 때는 얘를 다르게 써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반바퀴 돌려서 뚜껑에 양 조절하고 얼굴에 바로 밀어서 발랐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묻힌 다음에 양 조절을 좀 많이 덜어내고 여기에 크림 미스트를 뿌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바르는 스킬이 다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누르고 밀면 많이 묻히잖아요. 얘를 진짜 참기름을 바르듯이 김에다가 참기름을 싹 바르듯이 퍼프의 끝으로 정말 살살 미는 거예요. 끝에만 발라주듯이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대박 예쁘게 유지되거든요. 코 부분에 여기 붉은기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더 묻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양으로 살짝 이렇게 쓸어줬는데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양을 많이 묻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마에도 살짝 이렇게 하고 나서 광대 부분에 잡티가 좀 많은 곳에만 한 번 더 이렇게 터치를 해줘요. 퍼프에 남아있는 걸로. 근데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모공 커버도 너무 잘 돼요. 진짜 모공이 없는 사람처럼 매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리면 지금 윗부분으로 살짝 쓸어서 바르다 보면 여기는 지금 다 발려졌는데 여기 밑에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두드려서 밀착하면 다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티슈에다가 양을 조절을 해서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두드려서 밀착시키는 거예요. 이런 큰 잡티를 팩트로 가리려고 하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냥 밀착만 시켜줄게요. 끝났습니다. 이게 벨벳 래스팅을 활용한 지금 계절에 맞는 기초와 사용 방법이에요. 핏보라 있으신 분들은 핏보라랑 같이 발라서 이렇게 지속력 높이시면 되고 내가 만약 핏보라가 없다 할 경우에는 무기자차보다는 유기자차 선크림이랑 같이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때도 정말 소량으로 바르고 나서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에만 컨실러를 살짝만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질 때는 커버력이 높은 제품의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꿀잡 알려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소들이 이 시세이도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처음에 바를 때 너무 이게 수분감 있게 얇게 착 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착력 되게 좋다, 수분감 좋아서 건성이신 분들한테 너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유일한 아쉬움이 딱 있다면 커버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뭔가 예쁘게 유지가 되긴 하는데 그냥 내 피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까 싶어가지고 지속력이 또 좋고 커버력이 좋은 헤라 실키스테이랑 살짝 믹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조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조합을 하시면 되는데 수부지 분들은 1대1로 발라주시면 되고 지성이신 분들은 헤라 실키스테이가 메인이에요. 거기다가 시세이도를 살짝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 겨울철에 쓰기 괜찮고요. 건성이거나 악건성이신 분들은 시세이도가 3, 헤라가 1입니다. 저는 피부가 건성이기 때문에 실키 스테이를 조금만 넣고 시세이도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넣을게요. 더툴랩 브러쉬로 얇게 발라줄게요. 스파츌라를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오늘은 정말 얇게 바르는 게 목표여서 모공 브러쉬로 아주 얇게 바르겠습니다. 이때는 브러쉬의 결을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쓱쓱 넓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더툴랩 같이 나오는 듀오 퍼프거든요. 여기에 똑같이 크림 미스트를 뿌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수직으로 두드려서 밀착시킬게요. 얘는 미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부 결 보이시죠? 거기다가 한 번 더 레이어링을 얇게 하겠습니다. 스파츌라로 만약에 바르게 되면 한 번만 바르시는 게 양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로 바를 때는 이렇게 바르는 거 아니에요? 피부 결 방향으로 사선으로 내려서 쓱쓱 연결해주고 퍼프로 수직으로 두드려서 밀착. 지성 피부는 미스트 없이 단독으로 두드려주시면 되고 피부가 건조하다, 특히 나는 볼 부분 피부가 건조해서 자주 들뜬다 하시는 분들은 미스트를 뿌리고 나서 두드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지금 이쪽이 에이지 트웬니스, 이쪽이 시세이도랑 헤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베이스 꿀조합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이 꿀조합들은 여러 번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미 인스타에도 밤 12시 반이 될 때까지도 무너짐이 없었던 꿀조합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결혼식장 갈 때도 이 메이크업을 했었고 최근에 프로필 촬영할 때도 이 꿀조합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소들이 이 방법을 참고해서 메이크업 해보시면 뭔가 이 베이스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던 제품도 부활해서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꿀조합은 제 피부에 맞는 꿀조합이기 때문에 이소들은 양 조절 조금씩 다르게 해보셔도 괜찮아요.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똑같은 베이스 제품을 쓰는데 기초 양을 어느 날은 좀 적게 해보고 어느 날은 조금 더 많이 해보고 이렇게 차이를 두다 보면 확실히 이 계절에 맞는 기초 양은 요거구나 하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쿠션 유목 및 베이스 유목 및 하지 마시고 기초와의 꿀조합을 연구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비플레인 이벤트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선물 받으실 주소랑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